네, 정보통신미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 투자이민의 자세한 사항들 남장근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보통신미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남장근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 한국분들, 예. 한국에 계시는 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예. 한국분들이 또 많이 관심 가지시는 투자이민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님과 그 질문과 대답, 질문에 대해서 많이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 변호사님과 함께 하실 텐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예. 투자이민이란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예, 투자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투자이민은 취업이민의 일종으로서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미국의 신규 사업에 투자하고 10명의 고용 창출을 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러면 변호사님, 이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예. 또 한국에서 계신 분들 양쪽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 계신 분들 또는 뭐 한국에 계신 분들 어느 나라 국적에 상관없이 투자이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투자이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청 자격이잖아요. 예. 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이민 신청 자격은 다른 취업이민 같은 그런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조건이 없고요. 다만 50만 불을 또는 50만 불, 100만 불이라는 투자 자금을 합법적으로 벌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합법적으로요? 예, 예. 그러면 합법적으로 벌었다는 것은 예. 증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합법적으로 벌었다는 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그거를 10년, 20년에 걸쳐서 내가 어떤 직장에 근무를 해서 그런 소득이 있거나 네. 아니면 증여를 받았거나 네. 상속을 받았거나 네. 아니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을 전세를 놓거나 이런 방법이 전부 합법적인 그 자금 취득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런 걸 증명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50만 불을 내가 마약 자금이나 범죄 자금 같은 그런 자금이 아닌 합법적인 자금이다라는 걸 입증하면 되고요. 네네. 또 다른 요건으로는 사실 투자이민을 신청할 때 네. 그 프로젝트가 네.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2년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네. 지금 대부분 투자이민 이제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네. 리저널 센터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발전이 돼서 네. 프로젝트들이 그런 그 10명의 고용 창출이 되게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네. 50만 불을 합법적으로 벌었다 하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예. 이 입증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대부분 어떤 세금 보고서들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네. 투자이민을 하시는 분은 항상 제출해야 될 세금 보고서가 네. 최근 5년 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서를 내게 되고요. 네.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그런 명칭의 양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5년 투자이민 하시는 분 주신청자가 소득금액 증명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 증여로 네.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증여세 신고한 거라든가 네. 상속이면 상속세 신고한 것.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약정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전세를 줘서 50만 불이 생겼다. 네. 그러면 전세 약정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민국에 네. 합법적 자금 출처의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 리저널 센터에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예. 리저널 센터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이제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투자 이민이 90% 이상이 90에서 95%가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는 리저널 센터에서 하니까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가 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쓸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 투자자들은 50만 불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벌었나 그 요건만 네.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투자 이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투자에 뭐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영을 참여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궁금하신 분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민법상으로는 투자이민을 할 경우에 경영 참여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보통 경영 참여 요건은 파트너십이나 LLC라고 하는 거에 파트너나 멤버가 됨으로써 네. 그 경영 참여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경영 참여라는 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네.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경영 참여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그렇죠. 신경 안 쓰셔도 이미 다 맞춰져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변호사님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예. 5만 불? 아, 50만 불. 예, 예. 그렇죠, 50만 불. 예, 50만 불로 어떤 그런 투자 이민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50만 불, 원래 이제 이민법에서는 투자 이민은 네. 100만 불을 아. 하게끔 이제 돼 있는 거고요. 네. 50만 불 투자가 가능한 것은 네. 인구 2만 이하의 소도시 지역이나 네. 그 지역의 실업률이 미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네. 고실업 지역에 50만 불 투자가 가능하고요. 투자 이민이 가능하고 네. 지금 현재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하는 투자 이민의 대부분은 50만 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불짜리 투자 이민은 지금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실업률이나 경제 상황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연결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실업률이 고실업 지역 또는 이제 비도시 지역에 50만 불로 투자 이민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이 영주권을 받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잖아요, 변호사님. 예. 그런 프로젝트 진행이 되는 것이 여기서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주에 있어도 되는 건지, 한국에 있어도 되는 건지, 뭐 예. 그런 것들 예. 궁금하시죠? 투자 이민을 한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경영 참여는 파트너나 또는 네. 매니저가 됨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네. 어느 주에 거주해도 상관없고요. 아. 심지어 한국에 거주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한국에 가실 경우에는 네. 만약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장기 체류하실 분들은 네. 제1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시면 2년 동안 또 체류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체류는 어느 곳에 하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변호사님 예. 영주권을 투자 이민을 해서 이렇게 신청 기간 도중에 예. 왔다 갔다 하는데 비자 문제나 이런 예. 것들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경우에요. 네네. 첫 번째 단계가 청원서 단계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네.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네네. 그 청원서 단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청원서가 승인한 경우에 네. 대사관을 통해서 어떤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네. 비자가 잘 안 나옵니다.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이 돼 있- 청원서가 나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변호사가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네. 만약에 그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네. 예, 미리 좀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이제 아이들 보통 이렇게 투자 이민 하시는 분들이 예. 사실 변호사님이 워낙 많은 케이스를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네, 더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아이들 학교 문제나 아니면 교육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투자 이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청원서가 들어간 상황에서는 꼭 이 투자 이민 하셨을 때 이 비자 받는 문제를 좀 상담을 잘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저희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이 투자 이민 Q&A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워낙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나눠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더 보충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투자 이민 하면 예. 변호사님 오늘 마지막 시간 정리로요. 투자 이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면. 투자 이민을 하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2년 뒤에 저희가 처음에는 받는 영주권이 임시 영주권이고 네. 2년 뒤에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투자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네. 5년 뒤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2년 뒤에 영구 영주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인지 5년 뒤에 투자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나 네. 그 가능성이 문제가 없을까 네.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투자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임시 영주권과 그리고 영구 영주권에 대해서 네. 또 자세하게 설명을 다음 이 시간에 또 드렸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변호사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보톡 재미톡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 치료의 명문 현강한의원 제공이었습니다.